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알트코인 타점 부분에 대해서 좀 저의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있어서 호재 부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이 금융 규제 완화는 포괄적인 형태가 좀 있죠. 그래서 금융주가 상당히 좋고 대형 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좀 더 확대되는 형태가 많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이제 은행들은 기존 사업을 많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못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면 기존의 한국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빼놓고서는 다 온갖 규제 때문에 다 못했어요. 네, 인터넷 뱅크 부분도 막 생기고 핀테크 부분도 막 활발하게 했지만 온갖 규제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제 막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자산 부분에 따른 비즈니스가 새롭게 이제 연결 구도가 가장 접근성 있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고 또 이슈화가 많이 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채굴권 부분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수탁이나 거래나 준비자산 부분이 따로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부각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대비보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규제 부분이 더욱더 기대감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도 또 설명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때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공약 부분도 다 이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거는 어느 정도는 이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이 요즘에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상원과 하원에 따른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데요. 법안 발의가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이번에 금의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재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로 부채를 좀 더 상환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한동안 이제 금이 좀 위축기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 임기 차별에 이제 S&P 500하고 또 가져왔던 배경은 자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많이 올랐습니까? 대부분 당연히 ETF의 유입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ETF 유입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전체적인 지수가 받쳐주어야 ETF로도 유입이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평균 1년차, 2년차, 3년차 임기 때 가장 좋았던 퍼포먼스는 평균 3년차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1년차 때, 3년차 때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도 알트코인의 테더 비중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갔던 이유는 이제 ETF의 순 유입량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알트코인이 여전히 잘 되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에 있는 유입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가 일주일 동안 무려 10조 원 규모에 있는 상당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순환 펌핑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랜딩 프로토콜에 있는 비중이 이제 대출 비중을 극대화적으로 많이 늘려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돈 빌려서 또 지금이 저점이고 지금이 불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TVL 부분도 좀 더 많이 올라오고 랜딩 시장도 많이 하니까 디파이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레버리지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거래소 입금에 증가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개선을 해주고 있는 데이터 값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의 그 메말랐던 그런 유동성과 메말랐던 그런 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형태이고 그걸로 인해서 좀 순환 펌핑이 잘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여전히 총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기관들이 내년부터 여러 개
준비금으로 뭐 쓰이겠다. 총량의 뭐 5%를 뭐 일단은 매입을 해서 뭐 가져가 보겠다. 이런 이제 법안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감은 여전히 내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알트코인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최소 못해도 받쳐주어야지만 알트코인이 좋았던 형태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으로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 시즌별로도 항상 반감기 이후 때 더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때 대입을 해보면 4차 반감기 때도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자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냐, 그 현장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와닿는 면도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우상향 자산은 절대 여기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우상향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은 받쳐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대망의 이제 알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갈 거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반으로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반감기 때마다 224일 때마다 움직였습니다. 이번에 224일이 어느 시점일까요? 당연히 이제 11월 중에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제는 그 시점이 도미넌스에서 충분히 발현이 돼서 언제든지 알트코인이 뭐 펌핑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반감기 이후 때부터는 항상 도미넌스가 한 번쯤은 무너졌던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잊었겠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알트코인한테 좋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너무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 환경,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내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왜 그래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지겠죠. 그럼 BTC 마켓에 있는 거래량에 있는 데이터 값이 많이 슈팅이 뽕뽕 뛰어준다라고 치면 그때부터는 알트코인들 쪽에 있는 형태로 많이 집중포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켓의 유동성이 포괄적으로 다 유동성이 넘쳐야 알트코인에게 좋은데, 편식된 마켓만 유동성이 나와준다라는 건 알트코인에게 쥐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거는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유입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거 갖다가 뭐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알트코인 살려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 대비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펌핑이 나오든 하반기에 펌핑이 나오든 내 코인이 상반기에 펌핑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안 나왔으면 하반기에 펌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 안에서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좀 보여주었던 매개체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여전히 민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코인 섹터 부분에서도 여전히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섹터 거래량이 크게 올라왔었을 때 항상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 고점이거나 불장의 끝무렵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좀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불장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표는 항상 계속해서 그때 필드에마다 내가 선호하는 지표를 계속 성실하게 개근 거지처럼 계속해서 봐두어야 눈에 익어야 그때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 이런 상황으로 내가 이런 형태로 내가 대응을 했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해두어야 다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었을 때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최소 그 운전 이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위험한 그런 사건 상황이 긴급으로 왔었을 때 대처하려고 그런 이수 시간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소 이제 체험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다가
또 위험한 시기에 오면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투자는 항상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노출이 어느 시점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게으른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낮추시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수익성을 좀 더 높이면서 가성비 있게 할 거라고 하면 불장 들어올 때만이라도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 제대로 집중하면서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은 왜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자금 규모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규제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통화정책 기반에서도 충분히 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도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태클 걸 수 있을 만한 악재보다는 호재에 있는 양이 훨씬 더 몇 배 더 많이 남아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년도만큼에 있는 좀 유의미한 이 정도만큼이 좀 찍혀야지만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전히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전체 앱순위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나 로베우드에서도 민코인을 계속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었죠. 이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민코인에서도 주인공이 여전히 탄생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에서도 또 이번 시즌의 불장 안에서도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코인 유튜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실속 있게 잘 챙겨봐야 되는 건 이분들에 따른 행동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제가 주었던 정보도 다 옳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데이터를 잘 성실하게 분석하는 형태를 잘 차곡차곡 연습을 해왔던 사람이 더 질 좋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만약에 처음 봤던 사람이 이 퀀트 자료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또 두 가지 사건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유튜버 사건에서도 국내와 해외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원래 이제 레퍼럴로 이제 하는 사또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냥 레퍼럴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이번에 돈이 33만 달러 청산에 당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에 따른 동향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 크립토 스트리머도 자기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는 그런 어리석한 행동으로 인해서 1억 원이 날아갔던 형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게 되면 뉴 머니 플로우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코인 부분이 좀 더 올해는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민코인은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고 판단하기에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진짜 집요하게 이것저것 볼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내 욕심이 많은 것인지 내 계좌가 깨져도 욕심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수준에 맞게끔 맞춰가지고 할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좀 잠깐 추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고요. 알트코인에게도 여전히 뭐 좋은 부분을 리플도 요즘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규제 부분이나 트럼프를 만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리플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후원도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반대쪽에다가 했죠. 그래서 뭐 그냥 똥줄 타서 갈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 덩달아 이제 한국 쪽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리플이다 보니까 리플도 좀 잘 되어서 가길 저는 좀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도 항상 되는 애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되는 애들 위주로 잘 편성을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겠고요. 224일 설마 이것도 못 버텨서 힘들어요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건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쯤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